아버지의 집. 전북 고창의 작은 마을. 70세 김춘호는 아침 일찍 텃밭을 돌보고 있었다. 은퇴 후 귀농한 지 5년째 평범한 하루가 시작될 것 같았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여보세요? 춘호 씨인가요? 저는 김병수 씨 댁 이웃입니다. 김병수. 그 이름을 들은 순간 춘호의 가슴이 뛰었다. 큰형의 이름이었다. 혹시 무슨 일이세요? 병수 씨가 어젯밤에 돌아가셨습니다. 춘호는 전화기를 놓칠 뻔했다. 30년 동안 연락이 끊어진 채로. 어떻게? 심장마비였어요. 혼자 계시다가 갑자기. 춘호는 말문이 막혔다. 30년 전 큰 싸움을 하고 헤어진 이후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는데 장례는 어떻게 하나요? 병수 씨가 평소에 고향에서 장례를 치르고 싶다고 하셨어요. 고향. 춘호도 30년 동안 가보지 않은 그곳. 알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춘호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큰형 병수. 어린 시절 든든한 형이었지만 30년 전 그날 이후로는 원수가 되어버린 사이였다. 아버지 상 때문에 형제들이 다툰 그날. 병수 형은 네가 그렇게 나올 줄 몰랐다며 집을 나갔다. 다음날 아침 춘호는 고향으로 향했다. 마을로 들어가는 길 모든 것이 변해 있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집만은 그대로 있었다. 안방에는 병수 형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다. 70대가 된 형의 모습이었지만 춘호에게는 여전히 든든한 큰형으로 보였다. 형 미안해. 30년 동안 연락 못해서. 춘호는 형의 영정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다. 춘호야 정말 오랜만이다. 병수가 자주 내 이야기했어. 많이 그리워했어. 사람들의 말을 들으니 더욱 마음이 아팠다. 장례식이 끝나고 조문객들이 돌아간 후 춘호는 혼자 집을 둘러봤다. 30년 동안 병수 형이 혼자 살았던 이 집은 곳곳에 세월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마루는 삐걱거렸고 벽지는 곳곳이 찢어져 있었다. 하지만 집안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춘호는 형의 방을 들어가 봤다. 책상 위에는 형이 쓰던 일기장이 있었다. 오늘도 춘호 생각이 났다. 잘 지내고 있을까? 3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때 일이 후회된다. 춘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때 마당에서 소음이 들렸다. 나가보니 중년 남자 2명이 집을 둘러보고 있었다. 누구세요? 아, 춘호 삼촌이시죠? 저는 병수 할아버지 조카 민수입니다. 민수. 둘째 동생 병철의 아들이었다. 민수야, 많이 컸구나. 옆분은? 아버지예요. 병철이었다. 춘호의 둘째 동생. 68세가 된 병철은 30년 전보다 많이 늙어 보였다. 병철아. 형. 두 사람은 어색하게 인사했다. 형, 집 상태가 많이 안 좋네요. 병철이 집을 둘러보며 말했다. 수리비가 많이 들 것 같은데요. 차라리 팔아서 형제끼리 나누는 게 어떨까요? 춘호는 놀랐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형,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이 집을 누가 관리해요? 그래도 아버지가 남기신 집인데. 아버지 돌아가신 지도 30년이 됐어요. 민수도 거들었다. 삼촌, 이 집 시세가 꽤 나가요. 팔아서 나누면 모두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나는 반대야. 왜요? 이 집은 그냥 집이 아니야.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고 아버지 어머니의 추억이 담긴 곳이야. 그래도 현실은 현실이죠. 춘호는 화가 났지만 참았다. 오늘은 이만 가자. 나중에 천천히 생각해보고. 형, 너무 오래 끌지 말아요. 병철과 민수가 돌아간 후 춘호는 혼자 집에 남았다. 형, 이 집을 어떻게 해야 할까? 며칠 후 병철과 민수가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부동산 중개업자까지 데리고 왔다. 형, 시세 알아봤는데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부동산업자가 집을 둘러보며 설명했다. 이 동네가 개발 예정지라서 땅값이 오르고 있어요. 춘호는 듣기 싫었다. 나는 아직 팔 생각 없어. 형, 왜 그래요? 이 집에는 우리 가족의 역사가 담겨 있어. 역사는 마음에 담아두면 되잖아요. 그럼 내가 너희 몫까지 사겠어. 뭐라고요? 집을 팔지 말고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너희 몫을 포기해라. 병철은 놀란 표정이었다. 형, 그럴 돈이 어디 있어? 있어. 은퇴금도 있고. 형, 무리하지 말아요. 무리가 아니야. 이 집을 지키는 게 내 의무야. 의무? 아버지가 우리한테 남기신 마지막 약속이야. 춘호는 30년 전을 떠올렸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이 집만은 꼭 지켜라.
언젠가 너희들이 다시 모일 곳이 필요할 테니까. 일주일만 시간을 줘. 그동안 생각해 볼게. 병철과 민수는 어쩔 수 없이 돌아갔다. 며칠 후 춘호는 집수리를 시작했다. 우선 비가 새는 지붕부터 고치기로 했다. 기와를 하나씩 드러내는데 석가래 사이에서 낡은 봉투가 나왔다. 봉투 안에는 편지들이 들어있었다. 아버지의 글씨였다. 사랑하는 아들들아. 춘배가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병수야, 너는 큰아들이라고 항상 참고 희생했구나. 미안하다. 춘호야, 너는 성격이 급해서 형들과 자주 싸웠지. 하지만 마음은 착하다는 걸 아버지가 안다. 병철아, 막내라고 항상 응석을 부렸지만 형들을 잘 따르는 착한 아들이었다. 마지막에는 세 아들 모두에게 쓴 편지가 있었다. 사랑하는 내 아들들아. 너희들이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 걸 보면 마음이 아프다. 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화해할 거라고 믿는다. 그때까지 이 집이 너희들을 기다린 것이다. 형제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관계다.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라. 춘호는 편지를 읽고 울었다. 편지 마지막에는 이런 글이 있었다. 이 편지를 읽는 아들아, 다른 형제들에게도 보여주어라. 그리고 함께 이 집에서 화해하기 바란다. 춘호는 급히 병철에게 전화했다. 병철아, 당장 와봐. 왜요? 아버지가 남기신 편지를 찾았어. 1시간 후 병철과 민수가 달려왔다. 춘호는 편지를 보여줬다. 병철은 자신의 편지를 읽더니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가. 마지막 편지를 읽고 병철은 한참 말이 없었다. 형, 미안해요. 뭐가? 집 팔자고 해서. 아버지 마음도 모르고. 괜찮아. 이 편지를 보니까 정말 이 집이 우리 가족의 마지막 보금자리구나.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 일단 팔지 말자. 아버지 뜻대로.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다. 편지를 읽은 후 분위기가 달라졌다. 병철은 집을 팔자는 말을 더 이상 하지 않았고 오히려 집 수리를 도우려고 했다. 형, 우리 같이 수리해요. 며칠 후 형제들은 함께 집 수리를 시작했다. 30년 만에 함께 일하는 것이었다. 함께 일하다 보니 30년 전 그 싸움이 무색해졌다. 점심시간 마당에서 도시락을 먹으며 병철이 말했다. 형, 그때 일 미안해. 뭔 소리야? 30년 전에 아버지 상 때문에 싸웠던 거. 나도 미안해. 너무 흥분했어. 민수가 끼어들었다. 삼촌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별거 아니야. 논밭 몇 평이랑 이 집. 그런데 그때는 그게 중요하게 느껴졌어. 지금 생각해보니 참 바보 같았어. 형제가 돈 때문에 싸우다니. 병수 형이 제일 속상하셨을 거야. 병철이 눈물을 흘렸다. 큰형한테 정말 미안해. 나도 마찬가지야. 춘호와 병철은 손을 잡았다. 30년 만에 진짜 화해였다. 그날 저녁 형제들은 오랜만에 함께 술을 마셨다. 병수 형도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 분명히 여기 있어. 우리를 보고 계실 거야. 형, 건배해요. 화해를 위해서. 30년 만에 형제들이 다시 하나가 되었다. 화해 후 며칠이 지나자 춘호는 병철에게 제안했다. 병철아, 우리 당분간 여기서 같이 살까? 여기서요? 응. 집도 크고 혼자 있으면 심심하거든. 병철은 고민했다. 서울에 집도 있고 손자들도 있었다. 일주일이라도 좋으니까. 오랜만에 형제끼리 시간 좀 보내자. 민수가 거들었다. 아버지, 한번 해보세요. 결국 병철은 승낙했다. 30년 만에 형제가 한 집에서 지내는 것이었다. 처음 며칠은 어색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게 맞춰갔다. 무엇보다 좋은 건 함께 밥을 먹는 시간이었다. 형, 이 나물 맛있네요. 마당에서 직접 따온 거야. 저녁 후에는 마당에 나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다. 형, 기억나요? 어릴 때 여기서 숨바꼭질했던 거. 기억나지? 너는 항상 창고 뒤에 숨었어. 그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어느 날 저녁 민수가 가족들과 함께 놀러왔다. 삼촌들, 안녕하세요. 아이들도 함께 왔다. 갑자기 집안이 시끌벅적해졌다. 할아버지들, 여기가 증조할아버지 집이에요? 응, 맞아. 아이들이 마당을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니 과거가 떠올랐다. 형, 이 집에 다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리니까 좋네요. 그날 밤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다. 할아버지, 여기서 계속 사세요? 글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저는 여기가 좋아요. 그럼 할아버지들이 여기서 사시면서 우리 놀러 올게요. 그날 밤 아이들은 할아버지들과 함께 마당에서 별을 봤다.
할아버지, 저 별 진짜 많아요. 서울에서는 별이 잘 안 보이지? 여기가 훨씬 좋아요. 일주일이 지나고 병철은 서울로 돌아가야 했다.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다. 형, 저 정말 가야 하나요? 가야지. 내 생활이 있잖아. 그래도 병철이 떠나는 날 춘호는 역까지 배웅을 나갔다. 형, 정말 고마웠어요. 나도 고마워. 며칠 후 병철에게서 전화가 왔다. 형, 저 결정했어요. 뭘? 서울집 정리하고 고향으로 내려갈게요. 춘호는 깜짝 놀랐다. 정말? 네. 형과 함께 살고 싶어요. 한 달 후 병철이 짐을 가지고 내려왔다. 형, 왔어요. 어서 와. 형, 농사도 함께 해요. 그 후로 형제는 함께 농사를 지었다. 병철아, 뭐 심는 건 이렇게 하는 거야. 함께 일하다 보니 더욱 가까워졌다. 형, 이런 게 진짜 행복이네요. 나도 그래. 그때 민수가 가족들과 함께 놀러 왔다. 삼촌들, 정말 함께 사시는구나.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모였다. 3대가 한자리에 모인 것이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메웠다. 계절이 바뀌어 봄이 왔다. 마당에 심어진 매화나무의 꽃이 피기 시작했다. 이 나무는 아버지가 직접 심으신 거야. 정말 예쁘네요. 매화나무 아래에는 작은 평상이 있었다. 아버지가 생전에 자주 앉아 계시던 곳이었다. 두 형제는 평상에 앉아 매화꽃을 바라봤다. 참 평화롭다. 30년 전에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지금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싸운 이유가 뭐였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가족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그때 민수가 보낸 편지가 왔다. 다음 주말에 놀러 갈게요. 다음 주말 정말로 민수 가족이 놀러 왔다. 아이들은 매화꽃을 보고 감탄했다. 와, 꽃이 너무 예뻐요. 증조 할아버지가 심으신 거야. 아이들은 매화나무 아래서 뛰어놀았다. 삼촌들 정말 행복해 보여요. 이 집이 이렇게 활기차니까 정말 좋네요. 저녁 식사 후 온 가족이 마당에 모였다. 할아버지들, 내년에도 이 꽃 볼 수 있죠? 당연하지. 매년 봄이면 피거든. 좋아요. 매년 봄에 놀러 올게요. 그날 밤 가족들이 모두 돌아가고 춘호와 병철은 다시 매화나무 아래 앉았다. 형, 우리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뭘? 이 집 지킨 거요? 그래. 아버지가 기뻐하실 거야. 춘호는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버지 보고 계시죠? 이제 우리 한 식구입니다. 바람이 불어와 매화꽃잎이 흩날렸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다. 형, 우리 평생 여기서 살아요. 응. 이 집이 우리의 마지막 보금자리야. 두 형제는 손을 잡고 매화꽃을 바라봤다. 30년 만에 되찾은 가족의 사랑, 그리고 아버지가 남겨주신 집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이었다. 매화꽃이 바람에 흩날리며 새로운 계절을 알렸다. 아버지의 집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가족 이야기의 시작이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집을 남겨주셔서. 춘호의 작은 목소리가 매화향과 함께 밤하늘로 사라져갔다.